자, 안녕하세요. 3월 1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나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4차 평화회담은 2시간 만에 결론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협상을 중단하고 다음날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16일 러시아가 1억 1,700만 달러의 이 달러 표시 채권 이자 지금 만기일이 도래하는데요. 근데 이제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이 현재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 오늘부터 15일, 16일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양적 긴축과 긴축 속도 등에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떠한 영향을 줄지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국제유가는 103.31달러 5.78%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 시장은 하락, 달러 혼조에 금 하락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와 FOMC가 어떤 식으로 끝나는지가 가장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런 상황 속 뉴스를 보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뉴욕 연은 1년 후 소비자 기대 물가가 6% 역대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잡기 위한 이 연준의 움직임이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SC 같은 경우에는 연준 시장 기대만큼 매파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디스 역시도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보통 한 5에서 7회까지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올해 최소 3회 그리고 내년에는 3에서 4회 정도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기존보다는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러시아 지원 의향 신호를 보냈다라고 하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가 중국 쪽에 군사적으로 도움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중국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시그널을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경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지금 서방 쪽의 심리가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정말로 러시아를 도와주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된다면 중국 역시도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은 모르겠지만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역시도 이 대만을 중심으로 중국이 대만 점령하는 걸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라고 밝히며 중국 쪽과 정책적인 대립각이 점점점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 통화 완화 정책을 이제 고수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중국발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으니까 그게 투자로 연결이 되는 건데 한국에도 거기에 이제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통화 완화 정책이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번에 또 나왔는데 중국의 선전에서 코로나로 봉쇄가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이폰 생산이 중단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폭스콘 공장이 멈췄다라는 건 그 주변의 다른 공장들 역시도 멈췄다라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물류 쪽에 있어서 정체가 또 한 번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것이기에 자, 이런 통화 완화 정책은 한동안 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밀이랑 귀리 등을 수출하는 걸 중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 역시도 이 공급물 중단을 같이 함께 진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무언가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 수는 있었지만요.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는 일부라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전쟁은 안 나올 수 있어도 이 중국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경제로 싸우는 신냉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한 번씩 봐보시면 이 대충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으니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지금 현재 돈이 몰리고 있는 방향은 주로 실적이 확실하게 잡히고 있는 대형주 위주다. 이것도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지금 현재 글로벌 하늘길이 다 열렸다라고 합니다. 항공운항이 코로나 이전을 추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게 이전에 그 코로나 때 보복 소비라고 해가지고 약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눌렸던 게 막 튕겨 올라가면서 소비를 되게 많이 했던 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보복 여행이 무언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무격리 입국에 허가가 나오는 지역들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성수기를 앞두고 전 세계가 빗장을 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행 관련주들 역시도 다시금 주목을 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이전에는 고유가가 이러한 부분을 막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여행에 대한 심리가 많이 억눌렸다가 이번에 터져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이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완화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정책들,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 가상거래소들 있잖아요. 가상자산 거래소들. 여러 가지 신사업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지분을 갖고 있는 창투사들이나 아니면 비덴트 같은 회사들은 주목을 해보면 좋겠죠. 자, 그리고 윤석열 약속한 가덕도 공항, 이거 말고 예타를 확 푼다라고 해요. 예비 타당성 조사의 이제 조건 같은 걸 이제 확 풀면서 SOC 사업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히 이러한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그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건설사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요거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으론 러시아의 폭격이 꾸준하게 우크라이나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폴란드 코앞까지도 폭격이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나토 가입국인 폴란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 쪽이 폴란드까지 폭격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미국은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공격 때는 즉각 반격하겠다. 우크라이나는 비나토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 폴란드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이 이렇게 좀 신경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폴란드는 쉽게 건들지 못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 없다. 폴란드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이런 전쟁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그냥 뭐 주식이고 뭐고 없죠. 이전 세계적인 시장 붕괴를 우리는 한번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현재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뉴스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보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 여기서 이러한 뉴스들 그리고 이 수급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리포트 공부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이 링크는 텔레그램 링크는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여기는 리딩방이 아닌 공부방이니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여기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다시금 갭 하락 후에 본전까지 가나 싶더니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모양만 본다면 십자가의 모양이 어느 정도 띄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이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아침에 잠깐 튀었다가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과 비교해서 두산중공업의 힘이 조금 약하다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던 요 물량들이나 아니면 위쪽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터는 움직임으로는 오늘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살펴봐야 될 움직임에는 뭐가 있는지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HMM 한전기술 여기에 돈이 계속 몰리고 있다라고 해요. 원전 공약으로 인한 수혜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조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에너지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조 원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가격 연동제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요 20조 원의 적자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다 일반 서민들의 전기세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동결을 이야기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대안책을 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알겠지만 전력을 생산하는데 작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충분한 대안책이 되어줄 수 있다. 했을 때 원전은 무조건 하면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중공업을 제외한 다른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되게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주게 된다면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 주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급이 좋은 건 아니에요. 두산중공업 수급 최근 걸 보면은 개인들이 훨씬 많이 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한데 이건 유상증자 이후에 갑자기 시장에 풀려 있는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미털기의 그림이 나왔을 때가 가장 좋겠지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도 그렇게까지 나쁠 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신의 이 물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성 자금이 이 높은 위치, 낮은 위치 상관없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반등할 충분한 이유 역시도 이 투신은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퍼센테이지가 작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올라간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수급이 조금 아쉽지만 단기적으로 반등은 여기서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면서 보면 좋겠고요.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이 체르노빌 쪽에서 또 한 번 원전 관련해서 액션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부근에 우크라이나의 원전이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좀 정말 막장의 끝으로 가게 된다면 원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심리를 좀 많이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구나는 감안을 하면서 종목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좀 보자면 일단 지켜줘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좋은 건 이전에 고점 부근 여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를 이탈하더라도 11선이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으니까요. 과거에 11선 지지 받고 올라갔던 걸 생각을 해보면 11선까지는 한 번씩 봐가면서 진행을 해나가면 좋겠고요. 자, 주봉 같은 경우에 특별한 거 없고 월봉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건 없고 연봉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거 없는 걸 살펴보면은 일봉을 집중적으로 보면 괜찮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21선이랑 61선이랑 이번에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21선까지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지지가 나오는 가운데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계속 볼린저 상단 부근에서 눌렸던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볼린저 상단까지 1차적으로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이제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 매물 많이 쌓여 있는 거를 소화해야지 더욱더 손쉽게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마저도 돌파해 준다 하면은 이 매물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갈 수 있겠죠. 가능성 부분만 본다면 충분히 더 높은 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이 두산중공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로 전략을 한번 세워본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 뭐 크게 어려울 거 있나요? 그냥 11선 보고 이탈 전까지는 계속 보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 21선 보자. 지지 라인은 이 두 가지 체크해서 보도록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게 되었을 때 1차 목표로는 볼린저 상단. 여기도 만약에 뚫고 쭉쭉 올라가 준다? 라고 하면은 매물대 소화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작게는 고점, 잘 풀리면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종목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잘 이걸 좀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음을 되게 흔들리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서 참고를 하셔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변수가 나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깨져 손절하는 그런 상황이 안 나오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 듣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